자, 오늘 함께 가볼 곳은 바로 물레동입니다. 정말 특이한 동네죠. 한쪽에선 쇠 깎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데 바로 옆에선 사람들이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한 공간에서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물레동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컥철컥 하는 쇳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번쩍하고 터지는 용접 불꽃이 마치 특수효과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분위기 어디서 또 느껴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고 기름 냄새 풀풀 나는 공업지대가 서울에서 제일 힙한 동네 중 하나가 됐을까요?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데 이게 또 묘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긴단 말이죠.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물레동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이 동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한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 이 부조화,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대비예요. 한번 보세요. 1층에서는 기술자분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위 2층에서는 커플들이 와인 마시면서 그 풍경을 뷰라고 부르면서 즐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의 물레동인 거죠. 이게 바로 물레동이 다른 핫플레이스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수동의 낡은 공장들은 이제 멋진 유적이나 박물관처럼 됐잖아요. 근데 물레동은 달라요. 여기 철공소들은 지금도 쌩쌩하게 돌아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산업의 살아있는 심장인 겁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닌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칠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물레동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3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살아있는 인더스트리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흉내만 낸 인더스트리얼 컨셉의 카페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긴 진짜잖아요. 100% 리얼. 그 현장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다른 거죠. 사람들은 바로 이 진짜에서 오는 힙함을 느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적 DNA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힙한 가게들이 생기기 훨씬 전인 2000년대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싼 작업실을 찾아서 여기 비어있던 2층, 3층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분들이 지금 물레동의 어떤 문화적인 영혼을 만든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3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반전의 미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쇳소리가 막 울리는 좁은 골목을 지나서 낡은 계단을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완전 세련된 공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친 철공소 뷰를 배경으로 예쁜 디저트를 먹는 이 느낌,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 이 대비가 바로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싶어하는 물레동만의 킬러 컨텐츠가 된 거죠. 자, 이제 물레동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곳에서 새로 들어온 가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엔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생존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핵심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 3가지예요. 첫째, 존중. 둘째, 뷰의 극대화. 그리고 셋째, 낮과 밤의 대비를 활용하는 것. 이게 각각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이게 진짜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나는 여기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나중에 온 손님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물레동에서 장사하려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제1의 원칙입니다. 그럼 이 존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게 간판이나 테이블 같은 걸 근처 철공소에 직접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의 존중이죠. 반대로 시끄러워요, 냄새나요 이렇게 불평하거나 이분들이 일하는 공간을 그냥 내 가게의 사진 배경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 그건 정말 최악의 행동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이 동네의 가장 큰 자산, 바로 철공소 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물레동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한강뷰나 멋진 시티뷰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의 노동이 깃든 그 살아있는 풍경을 보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게들도 일부러 2층 이상, 창문이 큰 곳을 찾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규칙. 낮과 밤의 반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레동은요, 진짜 두 개의 얼굴을 가졌어요. 낮은 철공소의 시간이에요. 온 동네가 일하는 소리로 가득하죠. 그러다 밤이 되면 방문객들의 시간으로 변해요. 조명 아래서 카페랑 바가 활기를 띠죠. 똑똑한 가게들은 바로 이 시간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낮에는 카페였다가 밤에는 와인바로 변신하는 식으로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물레동 이야기는 그냥, 저기 상권 특이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어떤 지혜를 던져주거든요. 바로 함께 살아가는 법, 즉, 공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의 진짜 건물주는 따로 있다고요. 서류상의 건물주가 누구든 간에 이 동네의 분위기를 만들고 수십 년간 지켜온 진짜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기술자분들, 그리고 먼저 자리를 잡았던 예술가들이라는 거죠. 결국 물레동에서 성공한다는 건 단순히 장사 수완이 좋다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존중할 줄 아는 태도. 바로 이 공존의 지혜를 아는 사람만이 여기서 진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물레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딘가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날것의 매력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진짜들의 터전에 좋은 손님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물레동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